안녕하십니까. 제4강 서울시립대 논술전형 기출문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2024 논술전형 입결, 2025 논술전형 안내, 2024 기출문제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2024 자연논술전형 입결을 보시겠습니다. 서울시립대의 경우 학생부 교과 내신이 30%이고 수능 최저가 없이 수능 이전에 논술 시험이 있습니다. 모집 인원이 적고 논술 성적은 최종 등록자의 성적이므로 합격자들의 점수폭이 클 수 있습니다. 논술 성적을 시립대에서는 700점 만점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100점 만점으로 변환하여 나타냈습니다. 시립대의 경쟁률은 20대에서 30대 후반까지 분포하고 있고 등급은 3등급 중후반에서 5등급 초반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논술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보았을 때 60점 중반에서 80 초반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공학부, 기계정보공학부, 신소재공학과, 컴퓨터과학과, 수학과는 3개년 점수 변화가 크지 않고 70 후반에서 80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학과들은 경쟁률이 20 후반에서 30 후반까지 분포하고 있고 등급은 3등급 초반에서 4등급 중후반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논술 성적은 60점대에 분포하여 이전에 보이는 학과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5 자연논술 전형 안내입니다. 대체로 경쟁률은 공과대학은 감소하고 자연과학대학과 도시과학대학이 있는 학과들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전체적인 경쟁률의 차이는 이전과 크지 않습니다. 전형 방법으로는 학생부 30% 반영에 전 과목을 반영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성적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논술 7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2025 논술 전형 안내입니다. 수리 논술 내문항으로 고사 시간은 120분입니다. 수학 출제 범위는 수학 1,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전범위입니다. 다음으로 평가 기준은 고교 수학 교육과정 내 핵심 개념 및 용어에 대한 이해 수준, 적용 능력을 평가한다고 하고 문항에 대한 이해력 및 논리적 풀이 과정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의 완성도에 따라 차등 배점이 주어집니다. 자연 전형 일정은 24년 10월 5일로 수능 이전에 실시하고 장소와 시간은 추후 공지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기출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두 곡선이 있고 두 곡선은 y는 x의 4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1과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가 만나는 두 점 중 x좌표가 음수인 점을 p, x좌표가 양수인 점을 q라고 할 때 a의 좌표가 0, 마이너스 1로 주어졌을 때 두 벡터의 내적 pq 벡터 내적 pa 벡터가 k와 k 플러스 1 사이에 오도록 하는 정수 k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두 곡선이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두 곡선이 만나는 교점을 찾기 위해서 두 곡선이 같다라고 두고 4차 방정식을 풀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 성분의 내적을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 4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1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를 같게 두었을 때 그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4차 방정식이 있고 이 4차 방정식을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어준다면 x 플러스 1 곱하기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빼기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음수좌표인 점 P는 x가 마이너스 1이고 y좌표가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양수좌표인 점은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의 근이 되겠습니다. 이 근을 직접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함수 fx라고 두고 그래프를 보고 실근의 위치와 존재성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fx를 x세제곱 빼기 x제곱 마이너스 1로 두면 f'x는 3x제곱 빼기 2x가 되겠고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게 되고 그림과 같이 x는 3분의 2에서 극소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a라는 값은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실근의 존재성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y좌표는 여기다 a를 대입한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특히 a라는 값은 1과 2 사이에 존재하게 되고 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이값 정리 또는 두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가 1과 2 범위 내일 때 이 내적의 범위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정수 k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q 벡터, pa 벡터의 내적을 계산해주면 a 더하기 1,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와 1, 마이너스 1을 내적해서 계산해주면 a 제곱 빼기 1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a가 1과 2 사이에 올 때 그 내적 값은 0과 3 사이에 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함수 fx의 그래프와 이 내적 a에 관한 함수의 그래프를 같이 보면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내적은 0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연속하는 두 정수 사이에 들어가도록 이 내적 값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적을 연속하는 두 정수가 되도록 0과 1, 1과 2, 2와 3,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적이 0과 1 사이에 온다라고 한다면 a제곱 빼기 1이 0과 1 사이에 오게 되고 양수 a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수 a는 결국에 1 이상 루트 2보다 작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1일 때 음수를 갖게 되고 루트 2를 대입했을 때 함수의 값이 역시 음수이기 때문에 a가 1 이상 루트 2가 될 때 이 a는 함수 f의 근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우 1번은 가능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내적 값이 1과 2 사이에 올 때 a제곱 빼기 1이 1과 2 사이에 온다라면 a는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 오게 되고 이때 함수 f 루트 2는 음수가 되고 f 루트 3은 양수가 된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f의 근은 루트 2와 루트 3에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따라서 k는 1, k 더하기 1은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세 번째, 내적이 2와 3 사이에 온다라고 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두 함수 값이 0보다 크고 특히 두 번째의 경우에서 유일한 근을 찾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근이 존재할 수 없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a가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 온다라고 하면 사이값 정리에 의해 근이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 온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내적 값은 1과 2 사이에 오기 때문에 k는 1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네, A 문제 보시겠습니다. 서울이 시립이 대학이가 모두 합해서 11개의 과일을 사는 경우입니다. 사과, 배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과를 사는 경우의 수와 배를 사는 경우의 수를 각각 고려해야겠습니다. 서울이가 산 사과는 X1개, 시립이가 산 사과의 개수는 Y1개, 대학이가 산 사과의 개수를 G1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서울이가 산 배의 개수는 X2, 시립이가 산 배의 개수는 Y2, 대학이가 산 배의 개수를 G2라고 한다면 이 모든 사과와 배의 개수를 더했을 때 11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X1, Y1, G1, X2, Y2, G2가 모두 음이 아닌 정수이고 충분한 양의 사과, 배가 있기 때문에 중복 조합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6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중복을 허용하여 11개를 뽑는 경우의 수 6H11은 4,368가지가 되겠습니다. B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이 시립이 대학이가 산 과일의 수를 각각 X, Y, G라고 했을 때 A의 경우를 만족하면서
대소관계를 다음과 같이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A의 경우라는 것은 x, y, g가 더했을 때 11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x, y, g가 같은 경우를 고려해 보면 11이라는 값은 3의 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x, y, g가 같은 경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x가 제일 작고 y랑 g랑 같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세보면 x가 한 가지, y가 5가지, g가 5가지 같은 방법으로 3, 4, 4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4가 배 2개를 가지고 n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n 더하기 1임을 이용하면 2h1, 2h5, 2h5를 계산해 줬을 때 266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72가지가 되겠고, 만약에 3, 4, 4의 경우일 때는 1씩 더해서 4, 5, 5를 곱해주면 100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경우의 수는 172가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x, y가 같고 g가 더 큰 경우입니다. 이때는 00, 11, 119, 227, 335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가 있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또 경우의 수를 세본다면 11, 12를 곱해서 12개, 22, 10을 곱해서 40개, 그 다음에 3, 3, 8을 곱해서 72개, 그 다음에 4, 4, 6을 곱해서 96개가 됩니다. 이 네 가지 경우를 모두 더하면 220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x, y, g가 같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만족하는 경우는 010, 020, 038, 047, 056, 128, 137, 146, 236, 245 총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를 위에와 마찬가지로 계산해 준다면 총 532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구했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경우의 수를 모두 더해주면 924가지라는 답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은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정수의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두 정수의 순서상을 우리는 격자점이라고 하는데 이 격자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했을 때 다음 n이 1일 때 1부터 100까지 격자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박스 안에 있는 문제를 봤을 때 절대값이 x 빼기 2에도 있고 x 빼기 2n에도 있고 이렇게 절대값이 2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x의 범위를 나누어서 생각해 줘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x가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x가 2n과 2와 2n 사이에 있을 때, 세 번째는 x가 2n보다 클 때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절대값을 벗겨준 다음에 식을 정리해서 표현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의 경우는 x가 2보다 작을 때이고 x가 2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을 벗겨서 표현해주면 x 빼기 2보다 ax 더하기 b가 크고 그것보다 마이너스 x 더하기 2n 더하기 5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x가 2와 2n 사이에 온다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와 마이너스 x 더하기 2n 더하기 5 사이에 1차 함수 ax 더하기 b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x가 2n보다 큰 경우는 ax 더하기 b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와 x 빼기 2n 더하기 5 사이에 올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2보다 작을 때 2와 2n 사이 2보다 작을 때 2와 2n 사이에 올 때 2n보다 클 때 그래프를 그려주면 다음과 같이 보이는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때 만약에 n이 1이 된다면 2인 경우는 만족할 수 없어서 이 경우를 빼고 세주면 되고 이 역시 그래프로 표현해 준다면 다음과 같이 아래 첨점, 위 첨점이 있는 부분이 일치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ax 더하기 b가 두 1차식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빨간색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겠습니다. 즉 A라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A는 정수이기 때문에 정수 A는 마이너스 1과 0과 1, 딱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구한 1, 2, 3에 의해 A가 1인 경우와 A가 0인 경우,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A가 1인 경우에는 X 더하기 B가 X 빼기 2와 X 빼기 2N 더하기 5 사이에 존재하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2N 더하기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에서 정수의 개수를 세는 문제는 만약에 어떤 정수 n이 a 이상 b 이하라고 한다면 그때 정수의 개수는 b 빼기 a 더하기 1개이기 때문에 여기 문제를 다시 돌아가면 b 빼기 a 더하기 1개를 계산해주면 결국에 마이너스 2n 더하기 8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2n 더하기 8은 개수를 물어보기 때문에 항상 0 이상이어야 되고 0 이상이 되게 하는 n은 4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는 0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a가 0인 경우에는 함수가 위첨점과 이 아래 첨점 사이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b는 0과 5 사이에 오게 되고 0과 5를 모두 포함한 정수의 개수 b는 6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x 더하기 b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와 마이너스 x 더하기 2n 더하기 5 사이에 오게 됩니다. 이때 마이너스 x를 모두 지워주고 이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b의 개수는 2n 더하기 5에서 1을 빼서 1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2n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의 경우에는 n이 4 이하일 때만 가능하고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격자점의 개수는 1, 2, 3에 의해서 n이 만약에 1부터 4까지에 있다라면 세 격자점의 개수를 더해서 마이너스 2n 더하기 8, 6, 2n 더하기 4를 모두 더하면 18개가 되고, 만약에 n이 5 이상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n 더하기 8을 빼고 더해서 2n 더하기 10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답을 유도한다면 n이 1부터 100까지 an을 구하는 문제는 n이 1부터 4까지를 구해주고 그리고 n이 5부터 100까지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n이 1부터 4까지는 격자점의 개수가 18개이고 n이 5부터 100까지는 격자점의 개수가 2n 더하기 10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것은 18이 4개가 있고 뒤에 있는 것은 등차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2분의 5부터 100까지의 항의 개수가 96개고 다섯 번째 항은 20, 마지막 100번째 항은 210으로 계산해서 최종적인 답은 11,1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입니다.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점 ak의 좌표를 코사인 n분의 k-1파이, y좌표는 사인 n분의 k-1파이라고 했습니다. 이 좌표는 반지름이 1인 단위원 위에 있는 좌표입니다. 이때 중심각은 n분의 k-1파이이고 따라서 파이 180도를 n등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k가 2n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위원을 2n등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1부터 A2n까지의 꼭지점을 연결하면 정 2n각형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 두 점 PQ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조건을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두 점이 같은 시간 t가 0일 때 동시에 A1에서 출발하고
한 바퀴를 돌아오는데 동시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즉, 점 P와 Q는 한 바퀴를 돌아오는데 같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2번은 점 P는 변 AK 플러스 위를 움직이는 점이고, 이때 그 위에 있을 때는 속력이 루트 E 마이너스 2n분의 K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각 변에 있을 때마다 움직이는 속력이 다르다는 뜻이고, 이 속력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속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변을 이동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점 Q의 속력은 일정합니다. 즉, 등속력 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를 문제를 보시면 점 P가 A1에서 출발해서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BN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구하는 문제는 거리 나누기 속력으로 거리는 정이행각형의 둘레가 되겠고, 속력은 각 변에서의 속력을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 문제는 점 P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0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CN이라고 했을 때 두 점 PQ의 거리 차이를 DN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DN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문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은 EN각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점 P는 1,0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를 돌아오는데 각 변에서의 이동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변에서의 시간을 모두 구해서 더해줘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각 변의 길이를 구해야 하고, 이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OA1, A2라는 삼각형이 있다고 생각할 때 여기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M1이라는 중점을 해봤을 때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이는 중심각의 크기가 2n분의 파이이고 빗변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이므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 한 변의 길이, 이 한 변의 길이를 ln이라고 한다면 이 ln은 2배의 사인 2n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또는 코사인 법칙으로 ln의 길이를 유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푼다면 한 변의 길이를 ln이라고 한다면 그 한 변을 움직이는 속력은 루트 E-2n분의 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변을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ln 나누기 루트 E-2n분의 K가 되겠고, 각 시간들을 모두 더해주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BN이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BN의 극한값을 구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2n까지 루트 E-2n분의 k 분의 ln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델타 x를 2n분의 1로 두고 xk를 2n분의 k로 둔다면 급수와 정적분의 관계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식을 조금 변형해 본다면 다시 델타 x 2n분의 1이 나타나려면 식을 변형해서 앞에 2n이 곱해지게 되겠고, 이를 이용해서 구하게 된다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요 값이 x가 되니까 루트 2-x분의 1, 요 값이 델타 x가 dx로 변하게 돼서 저희가 구해야 하는 적분값은 0부터 1까지 루트 2-x분의 1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값은 2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한편 이 앞에 있는 ln이라는 값의 극한값을 구해야 하고, 2배의 ln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앞서 구한 ln이 2배의 사인 2n분의 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2파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bn의 극한값은 4배의 루트 2 마이너스 1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각 t는 cn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각 변에 n개가 되겠습니다.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전체의 절반을 움직였기 때문에 ln이 되겠고, 점 Q의 속력은 등 속력이기 때문에 전체의 둘레를 이동한 시간, 걸린 시간, 즉 bn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P의 한 바퀴 돌아온 시간과 Q의 한 바퀴 돌아온 시간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한 바퀴를 돌아왔을 때 Q가 걸린 시간은 bn이고 거리는 ln이 되겠습니다. 이때 점 Q가 시각 cn까지 움직인 거리는 bn분의 ln, 속력 곱하기 걸린 시간 cn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dn이라는 거리 차이는 nln 빼기 bn분의 ln cn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bn분의 ecn은 1보다 작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cn이라는 값은 p가 움직인 점이기 때문에 p는 뒤로 갈수록 점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bn이 2배 cn보다 걸린 시간이 더 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 리미트 cn의 값을 구한 후에 리미트 dn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즉 리미트 cn의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가 1에서 n까지 루트 2-2n분의 k분의 ln을 계산해 주면 되겠고, 앞서 구한 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여기서 델타 x는 n분의 1로 잡고 xk는 n분의 k로 잡았을 때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루트 2-2분의 x분의 1이 되겠고, 여기 앞에 있는 nln은 앞서 구한 극한값에 의해서 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이 정적분을 구하게 된다면 2배의 2 루트 2 빼기 루트 6이 되고 마지막 파이를 곱해주면 cn의 극한값이 되겠습니다. cn의 극한값과 nln의 극한값, enln의 극한값과 bn의 극한값을 앞선 문제와 지금까지의 계산 과정에서 모두 구했기 때문에 dn의 극한값은 바로 앞에서 구한 것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dn에서 nln의 극한값은 파이가 되겠고, 분모 bn은 4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 파이가 되고, 분자는 2 파이 곱하기 2 루트 2 빼기 루트 6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를 계산해서 유리화하고 정리를 해준다면 루트 6 더하기 2 루트 3 빼기 2 루트 2 빼기 3에다가 파이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이 과정에서 꼭 파이가 생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다음은 기출문제 채점 기준입니다. 서울시립대의 경우에는 채점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실수를 하지 않고 풀이 과정에 대해서 그 근거를 꼼꼼하게 적고 문제에서 구해야 하는 것과 그 구해야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식을 강조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서울시립대 기출문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